브레인 포그가 치매의 원인이다. 하이맨.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서두에 강한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화두를 잡아봤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불안감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래에 오시는 분들 약 4분의 1 정도가 내가 치매가 아닌가요? 치매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 치료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먼저 치매가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원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치매는 살아가면서 점차 인지 기능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말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진단명은 아닌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치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은 어떤 기능들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먼저 기억력이 있겠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는 건망증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언어 문제입니다. 가장 흔히 시작되는 것이 물건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진압력 저하입니다. 주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시간에 대한 것이죠.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며 무슨 요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진행이 되면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낯선 장소에 가면 우왕좌왕하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러다가 점차 평소 잘 다니는 길도 잃어버리고 집에서 화장실을 찾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심각해지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면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계산 능력의 저하입니다. 그동안 돈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돈 계산이나 간단한 산수도 푸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성격 변화와 감정 변화입니다. 평소의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괜한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정반대로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무관심해지고 밖에도 나가려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우울증이 동반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에 먼저 자세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치매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구독자님분들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치매 증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외래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닌가요? 걱정하면서요. 치매의 증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다고 해서 치매로 진단되기도 하지만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로 생기는 것이라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치매가 많답니다. 예전부터 치료가 가능한 치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뇌 검사를 해야 되죠. 뇌종양, 뇌출혈, 정상압수두증 등 뇌 MRI, CT, MRA, PET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수술이나 시술로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호르몬 원인들이 치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치매같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요. 우울증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약물의 부작용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물 복용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약물 복용을 적게 하고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들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타민 등 영양 결핍이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검진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뇌과적 만성질환들, 당뇨, 만성간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성격으로 신중한 성격보다 과민하고 예민해서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더 많은 인지 기능 저하로 치매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외에 치매의 가장 많은 유형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뭉쳐서 침착이 이루어져 뇌가 잘 돌아가지 않고 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생긴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이들 원인이 신경염증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논문들이 무수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체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뇌에까지 번져 신경염적으로 발전되며 이는 신체적 치료를 중심으로 뇌 치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의학적 치료가 중요한 한 단서가 되는 거죠. 혹시 비구독자님 분들이 브레인포그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간단하게 브레인포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브레인포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브레인포그는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명 뇌안개라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안개 낀 듯이 맑지가 않고 멍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우울감이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브레인포그 얘기가 많아지게 되고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 연구를 해보니 브레인포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뇌가 치매 환자분들의 병변 뇌 영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브레인포그 증상을 조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치매의 원인은 브레인포그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브레인포그를 치료하면 치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원장님? 그럼요. 치매 원인 중 브레인포그 증상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분명 기능의학적으로 장내 미생물 장내 축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체와 뇌의 건강을 체크해 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건강하게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량뇌파를 검사해 봐도 뇌 연결성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뇌의 불균형에 대한 치료, 현재 부작용 없이 적극적으로 뇌 치료를 할 수 있는 TMS 치료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메베스의 TMS는 기능의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뇌를 함께 치료하는 TMS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TMS 치료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억력, 실행기능, 집중력 기능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평소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 유지를 해야 합니다. 취미이자 특기가 흡연이 아니라 금연을 시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건강한 취미를 가지도록 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이용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자주 가지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시는 것이 인지기능 능력 유지에 좋습니다. 치매 증상인 인지기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고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웃집 닥터 패밀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